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배두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15분 정도 얘기할 내용은 시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Software Defined Safety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유비퀴터스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는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에서 에브리웨어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심지어는 소프트웨어에서 eating the world라는 그런 아티클도 있고, 이 소프트웨어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우선 자동차를 보면 우리 흔히 이제 자동차가 겉으로 보기에는 엔진도 있어야 되고 기어박스도 있어야 되고 다 하드웨어처럼 보이지만 고급 승용차의 경우 약 1억 줄 정도의 소스 코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TDX 교환기를 만드던 옛날 시절에 TDX 교환기가 100만 줄 정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어우 저렇게 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거의 100배 정도의 큰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자율주행,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서 결국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차 전체를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 역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전기차, 수소차, 앞으로 우리 미래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동차들도 결국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보다 다르겠지만 아마 2천만 줄 또는 3천만 줄 정도의 소스 코드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보 가전 또 제가 이제 올라올 적에도 이제 고속철 타고 올라왔는데 대전에서 타고 오면서도 보면 이 고속철이 사실은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커다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하철, 항공기, 선박, 무기체계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용하는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주 항상 우리가 접하게 되는 병원, 경찰서, 행정기관, 교육기관 말할 것도 없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2019년 3월 15일에 국토매일이라는 매체에 보면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실질 국내 총 생산이 2016년 기준 세계 11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16년 기준 10년간 GDP는 약 28.6%가 증가한 반면에 안전 지수는 22.6% 증가. 그러니까 이 GDP 증가에 비하면 한 6, 70% 아마 80%가 채 안 되는 것이지 안전 지수의 증가는 또 다중 밀집 시설 대형 화재, 붕괴 대형 사고, 지하철 사고, 산불 등등 총 66건의 이런 재난 이 사고가 있었고요. 안전 사고가 지난 10년간 있었고요. 평균 1년에 약 6.6회, 사망자는 835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 대부분의 사고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인재죠.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사고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2017년에 충북 제천에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29명이 결국은 사망을 하고 거기 몇 가지 리포트에 보면 13명의 소방 인력이 출동을 했는데 실제 불을 끌 수 있는 인원은 4명밖에 안 되었다. 또 18분간 무전 교란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금 무전 교란이 없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유사한 사고가 그 다음에 2018년에 그ren펠 타워 영국에서도 있었는데요. 그 72명 정도가 죽게 되었고 결국은 시작은 인슐레이션 소재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주상복합
복합 건물의 대형 화재가 인슐레이션 소재를 잘못 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공통 분모가 있고요. 또 그ren펠 타워의 경우 이제 리포트가 1년 뒤에 딱 나와서 그 리포트 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 대형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을까 보면 화재 대피 요령에 문제가 있었다. 스테이프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불이 나서 이 아파트가 안전하면은 안전하면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라는 이제 정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상등 표시가 부적절했다. 결국은 비상등을 제대로 이 방향을 가르쳐 줬으면 좀 더 많은 생명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통신 불량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제천 사고와도 유사하게 갑자기 많은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려고 또 사람을 구하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통신 이제 이 오버헤드가 생겨가지고 통신이 안 됐던 게 또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난 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경우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오토모티브라는 그 매체의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가져왔는데요. 그 도요타 캠리라는 아마 도요타의 굉장히 이 잘 나가는 그 유명한 자동차였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생각이 되는 사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까 미국에서 아마 이 교통안전국에서 아마 조사를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미국의 바라는 그룹에서 이게 소프트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사고가 급발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톤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런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래서 이 보고서 안의 내용을 보면 그 안전에 관련된 어떤 이 어널리시스를 제대로 못했다라든지 운영 체제 코드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 또 이 코드 표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다 아시겠지만 구글, 테슬라 등등 많은 그 기업들이 자율주행 그 자동차를 테스팅하고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 역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뒤로 갔네요. 자,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 보잉 737 맥스 이 항공 비행기 사고인데요. 2018년, 19년 한 6개월에 걸쳐서 한 비행기가 2대가 떨어졌고 346명이 사망하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보잉이라는 회사에도 굉장히 크다란 그 막대한 영향을 이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개발자 관리자의 실수가 이제 굉장히 큰 그 요인이었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이거를 메인 컴포넌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마치 우리 밴드에이드가 뭔지 아시죠? 상처가 나면 얼른 이렇게 바르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이제 처방을 하기 위한 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저런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관리가 잘못된 것이죠. 또 인증의 실패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역시 사실은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잘못된 인재들이 사람의 실수가 여러 번 겹치다가 보니까 저런 대형 사고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사고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이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세이프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말은 소프트 디파인드 X에서 뭐든지 간에 소프트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ren펠 타워 충북 제천 화재 사례를 보면 결국은 기능 안전 또 안전 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잘 활용했다면 저런 사고가 났을 때도 대응을 잘 할 수 있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도요타 캠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아직 이게 급발진이 누가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다고 하지만
최소한 소프트웨어 결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더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결국은 많은 문제를 그 안전에 관련된 그 자동차 관련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보잉 737 맥스의 경우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의 문제, 프로젝트 관리의 문제, 안전 인증의 문제, 결국은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세이프티를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프랙티스가 저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재난 그 사고들이 꼭 뭐 이 세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그 안전 사고들이 있는데 그 안전 사고를 미연에 막고 또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세이프티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세이프티를 조금 더 좀 살펴보면 그 안전 중심의 소프트웨어학 실무라는 그거 하나 하고 제조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세이프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안전 기반 또는 안전 중심의 소프트웨어학 실무를 보면 현황은 더 많은 그 이 어떤 시스템 뭐 이게 우리가 서비스가 됐건 시스템의 기능을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제어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더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소프트웨어로 인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생겨나는 인재, 사람의 그 실수로 인한 재난 사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공학 실무를 우리가 잘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 사람의 그 잘못을 그 인재를 가능성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세이프티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거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조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결국은 이 세이프티를 통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역량만으로는 경쟁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우리만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 이 기업이 됐건 국가가 됐건 그럴 때는 내가 소프트웨어만 잘 만들면 그게 경쟁력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전 세계에 뭐 널려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내가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차별화가 꼭 세이프티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하나의 방법으로 세이프티를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세이프티는 두 가지로 세이프티 포 소프트웨어 하나 하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포 세이프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세이프티 역량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드느냐가 가장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게 기업의 경쟁력 또 개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역량은 저런 기본 역량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X가 저는 세이프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세이프티를 통해서 기존 산업의 차별화, 가치화 측면에서의 세이프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사회, 시민의 안전은 세이프티를 통해서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세이프티를 통해서 시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배도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11월 바쁜 시기에 또 이런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세이프티라는 주제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상이 이제는 모든 일상 자체가 소프트웨어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세이프티라는 그 하나의 분야, 새로운 분야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쪽 분야에서 지난 한 그 5년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이런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5년간 변화, 이게 이제 굉장히 뭐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화두이긴 한데 그 이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의 그 어떤 세이프티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쭉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이제는 더 이상 세이프티가 어떤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만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접하다가 보니까 세이프티가 그냥 어떤 특정 그 이 연구를 하는 사람만의 주제가 아니라 많은 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연구 주제로 저는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그 이 R&D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아마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과기정통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안에 그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정부의 그 R&D 투자를 하고 인력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꼭지를 만들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런 세이프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안전이 그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화두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우리 사회가 성숙돼 있고 또 많은 물질적인 그 혜택을 누리다가 보니까 세이프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간에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제 GDP의 그 증가분에 비해서는 그 안전 지수가 막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상당히 그 이 안전에 관한 그 시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R&D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마트 TV를 샀는데요. 이제 한 10년 만에 TV를 샀거든요. 그랬더니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줄 없이 뭐 인터넷도 연결이 돼서 이제 뭐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으로 검색도 하고 그런데 그 안전 부분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챌린징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또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결국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많은 세이프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오다 보니까 저는 그 이 세이프티를 세이프한 소프트웨어 또 그 이제 소프트웨어 포 세이프티, 세이프티 포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우리가 또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 부분이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챌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이프티라는 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시스템의 품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품질의 어떤 특정 이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본 역량을 내가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본 역량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역량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량, 기업의 역량,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뭐 정책이나 규제, 법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의미의 기본 역량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이 장기적인 로드맵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또 제가 AI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막 AI 하면 사람들이 다 AI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시스템의 기본 역량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배 박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여쭤볼 게 많지만은 이따 패널 토의 때 또 심도 깊은 또 큰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